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내각은 국방과 안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동해에 정찰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문재인은 그동안 그렇게 비난하던 일본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전옥현 자유한국당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복잡해요. 이게 보면은 분명히 안보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최근에 정의용 발언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는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일본과의 관계도 보면은 그동안 뭐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을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이랑 친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보더라도 흔히 종잡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종잡을 수 없다. 네. 지금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종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심. 그러면 중심이 왜 없냐? 처음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핵 문제잖아요. 그렇죠. 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예요.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고 당사자예요. 예. 핵 문제가 당사자라는 것은 DJ 정부 때도 당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네요. 노무현 정부 때도 당사자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죠. 왜? 아예 핵 문제가 대한민국 당사자 아니면 누구 아프리카가 당사자입니까? 그렇죠. 미국 당사자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더 앞선 제1 당사자예요. 당연한 거죠. 핵이 쏘면 우리 한국한테 쏘지 미국한테 쏩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 당사자라고 하는 이 자격, 매우 중요한 자격을, 스테이터스를 현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거예요. 솔직히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 중재자, 촉진자. 예. 우리 중간 거강꾼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강꾼. 이 중간 거강꾼에 비교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당사자라야 중심을 잡고 내 이익, 내 안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현 정권은 가장 중요한 핵 문제를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왜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했느냐? 작년에 김정은한테 받아쓰고 왔잖아요. 특사단 5명에 가가지고. 예. 받아쓰기 와가지고 그대로 읽어내렸잖아요. 읽어내린 게 뭡니까? 핵은 반드시 포기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2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 행태로 보여준 김정은의 실상, 핵을 포기한다고 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핵을 포기한다는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관계 관리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이걸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북한을 내재적 접근법에서 봐야 된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가지고 있는 동맹, 이것도 내재적으로 보니까 이거 동맹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민족 공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는 거고, 일본 이거 이 위안부 문제도 있고 징용 배상 판결 문제도 이거 일본하고 우리가 크게 신세질 거 있나? 이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죽창가 불렀는데 당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어제 태국에서 만난 것도 문 대통령이 먼저 가서 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챙겨가지고. 예. 근데 거기서 문 대통령은 원칙에 의해서 대화를 중시하자 고이코하자 했는데 아베는 콧방울도 않겠다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웃긴다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정말 웃기지도 예, 않아요. 일본 상황이. 정부에서는 지금 최고의 원칙 뭐냐? 한일 청구권 협정. 예. 이거 유효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일단 다 완전히 영구히 정말 되돌이킬 수 없어요. 해결된 거로 봐야 된다. 이 원칙을 한국 정부가 따라주지 않으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마치 큰 엄청난 한일 관계 갈등을 푸는데 중요한 단서라도 우리가 맞는 것처럼 이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미국은 동맹 깨가지고 버림받고 일본한테는 기본 국가 간의 조약을 무시해갖고 버림받고 또 북한한테 그럼 고맙다고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한테도 버림받고 있잖아요.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NSC 회의 지금 12번을 쏘았는데 대통령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한테 버림받은 거 대표적인 게 금강산 관광 니네 빠져. 철거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나왔나요? 우리가 또 실무협상 하자니까 콧방귀도 않고 바로 즉각 반박하고. 문서로 하자. 예. 참.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도 폐기했지. 한미동맹 그렇게 중시하지 않지. 금강산 관광 자꾸 얘기하지. 이번 태국에 가서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 국제사회가 북한이 진정성이 보이도록 이제는 압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말이 바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북한이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진정성 안 보이는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갖고 제재 풀면 안 돼. 제재 풀면 안 돼.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정성을 보이면 아니 1년 반 동안 진정성 안 보이는데 뭘 더 보여요. 야.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가지고 제재 전선에 이탈이 없어야 김정은이가 진정성을 보입니다. 말을 바꿔서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일본도 우리를 이해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시진핑과 러시아 김정은이가 우리를 무시 못해요. 와. 이러다 보니까 안보 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갖고 미국을 대해야 되는데 한미 동맹은 이제 유명무실화 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은 미국에서 첨단 정찰기를 바로 띄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세계에서 2대, 3대뿐인 정찰기, 첨단 전찰기를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 지속적으로 띄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 여러 차례 뭐 RC-135S 이런 거는 뭐 세계에서 3대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몇 대 없어요. RC-135U 이건 2대밖에 없고 예. 이런 첨단 정찰 자산들 이 전자 통신 장비를 아주 첨단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북한의 레이더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완전히 제대로 추적할 수 있고 예. 텔 이동하는 것도 제대로 아주 그냥 그 꼼꼼하게 정찰할 수 있는 이런 첨단 정찰 자산들 띄웠는데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이 독자죠. 왜냐면 어차피 9.19 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DMZ 일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저수의 그 정찰 자산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첨단 정찰 자산을 풀로 가동해가지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어떤 패턴을 보여가면서 이 도발 징후를 보이는지 아주 샅샅이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차없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엄청난 군사적인 옵션을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정의용이 최근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북한 이동식 미사일 못 쏜다도 있고 뭐 별거 아니다라는 말도 했고 그게 어떻게 국가안보실장한테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보 아까도 당사자 얘기도 하고 지금 안보 무너졌다 이 얘기하면 한 일주일 내내 얘기해도 부족한데 한마디로 그럼 왜 이렇게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이 나오느냐? 무능한 청와대, 무능한 외교안보 강요들이에요. 무능한 청와대는 이번 국감에서 아주 눈에 다 보였잖아요. 예. 아니 봐보세요. 텔 이동식 발사대를 지금 오늘 처음 썼습니까? 북한이? 그렇죠. 금년도만 해도 12번 도발했고 지난 김정은이 체제 들어선 이후로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2017년도에 돌아서면 미사일 발사하고 그렇죠. 돌아서면 미사일 발사하고 텔로 발사했다 안 했다 이거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모르는 게 청와대고 그러면 금년도에 미사일 몇 번 발사했는지 지난번 국회 열렸을 때 물어보니까 안보실장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또 김현종 차장도 또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톡 튀어나와가지고 잘못 얘기하고 이야. 이런 지금요 청와대 안보실은 안보의 핵심 지금은 이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안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통상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안보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정호용 실장 평생을 통상 문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현종이가 뭡니까? 대표적인 통상 통상으로 사람들 둘이 앉아가지고 야. 짓소문이야 파기해도 괜찮아 파기해. 텔 이동 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북한이 최근에 쏜 무기들 요격할 수 있느냐? 정의용이가 요격한다고 끝까지 우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받으니까 우기지 마라. 이 얘기인데 강기정 정무수석은 자기 소관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무수석은 그냥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이제 정무수석은 엄격히 얘기하면 국회 와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나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왜 안보실장이 답변인데 끼어가지고 예? 소리 그러니까 지르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한테 소리 질렀다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우리 국민을 국회는 지금 뭐 하는 데입니까? 국민의 대변 기관이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개인 원내대표는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고 그러네요. 나경원 의원은 우리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네요.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이건 국민의 대변 기관이 아니라 이거 뭐 정말 이거 정당 이익만 대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낮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은 점잖하게 정말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거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예. 그러나 감정적으로 어디다 대고 우겨 이런 식으로 갖고 무슨 뭐 서류까지 흔들면서 이거 바로 잘라야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예. 이제 이 정도 되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내려와야죠. 정말, 김현정이도 내려와야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리에 강기정이 그럴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 있는 또 실무팀이라도 배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의균 1차장도 텔로 이동 발사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다 놔도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뽑아다 놓냐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참 우스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 지식과 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우리의 안보, 협력 국가, 동맹 국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청와대를 놓아두고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게 그 나라 관료들이 보기에 스스로 참 뭐라고 그럴까 참 비참하게 보일 것 같아서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네요. 최근에 또 정경두가요. 지소미아 관련 발언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지소미아로 지소미아 논의 결정 과정에서 누가 우겨가지고 그야말로 지소미아가 폐기되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봐요. 서훈이도 지소미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경두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경화는 김현정이하고 싸웠어요. 육두무자로. 그렇죠. 물론 그거 갖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의견이 달라요. 정의용리는 지금 텔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지금 뭐 사드가 뭔지도 몰라요. 옛날에 한민구 장관이 사드 관계 얘기했는데 정의용 대통령한테 잘못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사드 한민구 발언한 거 조사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부 외교안보에 대한 무지의 탈로예요.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거기 NSC 회의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 눈에 이제 보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누가 파겠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래서 이 지소미아 이번 국회에서 정경두 장관 다른 거 가지고는 엄청 무능한 장관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지소미아 하나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제 스티로웰 차관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압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압박을 받아서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일본과 자존심 게임 차원에서 허구 안 하고 올 차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가 지소미아다. 이거의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이걸 풀어내야지 우리가 이거 풀을 테니까 너희들 제한 수출 규제 풀어. 일본이 이번에 아베한테 태국에서도 나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청구권 협정 끝났어 얘기는. 그래서 외교에서 이런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복잡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 지소미아 왜 체결됐는지. 그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도발이 더 강화되니까 이걸 한밀 삼각이 막으려고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원칙으로 돌아가면 지소미아는 살려야 된다는 결론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더 늦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망신 당하기 전에 이미 국회에서 망신 우리 국민들한테 당한 거 이걸로 족하다. 그래서 빨리 지소미아 복귀해라. 조건 없이 복귀하라가 제 지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지소미아 복귀할까요? 복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잃을 게 더 많아요. 잃을 게 더 많아. 그런데 이번에 22일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까지 저렇게 한 걸로 보면 복귀하는 신호는 충분히 물밑에서 줄 것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표출하기에는 왜냐하면 이 정권이 고집이 되겠어요. 조국 밀어붙이는 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죽창가까지 불렀는데 물론 죽창가 부른 사람이 조국이긴 하지만 죽창가까지 불러놓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원칙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지지층이 다 떠나요. 그래서 방위비 그다음에 지소미아 이거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태였거든요. 방위비 1조 못 넘는다 하는 바람에 1년짜리 방위비 받고 지금 어려운 국면에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지지층 결속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이제는 지지층 잊어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소미아 복귀한다 이렇게 버리면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러니까 또 체면을 살리려고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일본한테 사인을 줘가지고 동시 패션으로 아니면은 약간의 시차를 주면서 이 물꼬를 트는 이런 국면으로 나가지 일시에 공개적으로 딱 지난번에 지소미아 폐결 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서서히 10%였잖아요. 지소미아 폐결 때. 사실 저는 충격 먹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냥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발표하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 지소미아 파괴해가지고 저 한미 동맹관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지소미아 하나도 파괴 못하면 국제적인 호구가 된다 했잖아요. 파괴해가지고 국제 호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질러는 지금 실수가 무리 한꺼번에 담아주기는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지소미아 복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양새를 지우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단칼에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단칼에 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단칼에 하면 오히려 솔직히 담백하구나.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안보를 제대로 챙기는구나. 오히려 점수 땁니다. 네.
필사즉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전옥현 차장님 얘기대로 문재인 정권이 필사즉생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바뀌었겠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국 시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토요일에 광화문에 모여서 청와대가 떠나가도록 함성 질러주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청 꼭 해주십시오. 안보 관련해서는요, 대한민국에 따라올 채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의 한수 빼고는요. 예, 그러니까 신의 한수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한 1000만까지 갈 때까지는 잊지 말고 주위에도 많은 홍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원, 요즘 노란 딱지 때문에 신의 한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 1877-1477 진짜 뉴스 계속 듣기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